언제까지 이렇게 웃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서 어렸을 때. 아, 디디님, 배 아파요. 제가 제스강 중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동창들한테 졸업하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네가 머리 깎는다고 못 알아볼 줄 알았어. 가발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 딱일 것 같아요. 가발. 우리 디디님 가발. 지금 저 가발을 딱 쓰시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모를라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올려주면서 정말 닮았나? 그랬더니 데이리가 나랑 더 닮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렸거든. 아! 메시지 오빠 그거는 둘째치고 저는 유튜브로 찾았잖아. 유튜브. 아, 그래? 그래서 저도 막 터진 거예요. 혼자 집에서 막 웃고 있는데 한웅현 선생님이 더 웃기는 거예요. 아 유튜브 찾았다고? 벌써 유튜브가 있나? 무슨 아니 그런 생겼으니까 올려야죠. 이제. 제가 제 별명이 형광등이에요. 근데 조금 늦게 터지니까 이게 막 이 웃음을 자제를 못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강유빈이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여기 박소영님은 제 친구예요. 네, 이웃 사촌 친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저희 오빠예요. 기다렸습니다. 오빠 얘기를 해야 되나 꼭? 안 해도 알겠구만. 천기 누설. 에휴, 내가 수염을 길렀어야 됐어. 두 분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죠. 어디 가나 그렇지 뭐.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제니 씨가 뒤집어지더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배가 아프게. 우리 셋이 있는데 혼자서 막 웃더라고. 뭐지? 너무 웃으시니까 당황스러운 거 있지. 너무 당황스러웠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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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기 뭐야 유튜버 분이 프랑스 사람하고 목소리가 한국 조금 사람하고 작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소리 새벽이라 좋으세요? 볼륨을 키우셔야 할 것 같은데 좀 괜찮네. 마이크 있는데 새벽이라서 그래요. 새벽. 마이크를 좀 이렇게 가져가 봐요. 마이크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얼마나 더 가까이 가? 근데 마이크를 이렇게 가면 얼굴이 커지니까 마이크를 가져가 봐. 됐어요? 지금 들려? 잘 들려? 오케이. 좀 작아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높이려고 그랬는데 네. 자, 지금 괜찮습니까? 네, 좀 들립니다. 네네, 지금 좋아요. 안녕하세요, 헬렌 씨.
프랑스 분하고 한국 분하고 이렇게 커플로 있는 분이 유튜브였더라고. 오셔갖고 교정 받으면서 이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걸 오늘 올렸다고 보여주더라고.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 있지. 프랑스 사람한테 영어로 설명하는데, 아 참. 안녕하세요. 다 들어오신 건가요? 뭐 아무도 얘기가 없어. 지금 막 2분 전쯤에 더 많이 들어오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야기는 동생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채팅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 유튜브 올리신 거 다른 분이 올리신 거 봤는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영상 조금 잠깐 쉐어해도 될까요? 영어 하는 게 너무 지금 사람들 창피하다. 오시기 전에 보셔야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러시죠 뭐. 제가 해요? 제리 씨가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찍은 이번 영상은 소리 잘 안 들리는 것 세아가 같아요. 그 고관절, 엉치 쪽이 아프다고 그래서 팁을 받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No? A little bit. Relax. Relax. Okay, your right side of your leg has been a little bit dropped down. Really? Yeah, and your pelvis has been twisted a little bit. So that's why you have pain right here. I think the pain you have right here Yeah. is from this one. That's what I think. So let me adjust it first. It's okay, don't worry. Where are you from? I'm French. French? Yeah. That's kind of impressive. How you feel? Is it pain or is it good? A little bit pain. I felt some pressure actually. Yeah. 피드백 잠깐 듣고 마실게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마사지 하는지 또 저한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또 서 있을 때도 자세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지 그런 것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어요. I'm counting on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들어오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 들어오신 건가요? 시작하면 돼요?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면서 중간중간 또 몇 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카이로프랙틱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호진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좀 잠깐 물론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사시니까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소개도 좀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걸 좀 부탁을 받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할 수 있나요, 제가? 네. 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 어떤 통증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잠깐씩 또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 좀 준비하느라고 시간은 좀 걸렸는데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를 다 켜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피드백을 들으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네. 예. 제가 이제 여쭤볼 거예요. 뭐 어떠십니까?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답변도 좀 주시고 그러면 제가 혼자 떠드는 것 같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왜 자꾸 아픈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병원에 가면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바른 자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통증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자세에 대한 이해와 바른 자세. 여기 보시면 척추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네. 네. 자, 이 척추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척추는 이렇게 S 방향으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몸의 부분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가 뭘까요? 머리. 머리겠죠, 그죠? 예,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의 이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척추는 이렇게 S자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자 모양이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이 무게를 견뎌주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평균 머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볼링공 무게라고 그러는데 10에서 13파운드. 볼링공도 무게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10에서 사람의 13파운드? 평균 머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키로수로. 20에서 25kg? 사람의 평균 머리의 무게는 4.5kg에서 5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게 파운드로 우리가 바꿔보면 대략 한 10파운드에서 11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예요. 볼링 쳐보셨죠? 네. 네. 볼링을 치시면 한 10파운드 무게의 볼링공이다 생각하시고 10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의 볼링공을 이렇게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볼링공이 있습니다. 볼링공을 만약에 이렇게 90도로 들었다. 팔로 앞에서 이렇게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볼링공 자체가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플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많이 무겁겠죠, 그죠? 그러면 요 무게를 이렇게 들면 어떨까요? 못 들어요. 너무 팔꿈치가 아플 것 같아요. 더 무겁겠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더 무거워해요. 예, 더 무거워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고 있을 때보다 요렇게 하고 있을 때 더 무겁겠죠, 그죠? 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각도? 각도, 또 받쳐주는 힘. 받쳐주는 힘, 또 뭐 하여튼 전문 용어라는 용어는 다 한번 대보시죠. 뭐 아는 용어들을 한번 다 대보시죠. 왜 이게 요 무게보다 요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같은 10파운드짜리 공을 들고 있는데 요것보다 요게 더 무거운 이유. 무게 중심이 바뀌어서 그렇지. 누가 말씀하셨어요? 무게 중심이 바뀌어서 무게 저분이 중심 무게 중심이 정답입니다. 무게 중심이 요렇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90도로 들었을 때 하고 45도로 비껴 들었을 때 보시면 무게 중심이 골격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골격에서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를 견디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볼링공은 무게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링공의 무게는 변화가 없는데 그 무게를 받치고 있는 팔에서는 골격에서 무게를 받아주면 근육이 받는 힘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근육의 힘은 10파운드를 들 때 10파운드로 들겠죠. 근데 10파운드짜리 볼링공을 45도로 이렇게만 들어줘도 여기서는 배가로 들어야 돼요. 무게가 더 많이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10파운드가 뭐였죠? 머리 무게. 사람의 머리의 무게라고 그랬죠. 자, 사람의 머리의 무게가 요 척추에 이렇게 무게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무게가 어디로 떨어져요?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겠죠. 무게 중심이. 무게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면은 지금 여기서 하중을 어디서 받을까요? 허리. 이렇게 하중이 받으면 어디로 받냐면 등으로 받아요. 목과 등으로. 자, 우리가 승모근이라는 근육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나요? 네. 스테플라. 네. 네. 예. 자, 우리가 하중을 받는 그 근육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고개를 딱 똑바로 자, 몸을 똑바로 펴시고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뒤에 목 쪽에서 근육 하나가 어깨를 올라타는 거 느끼실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네. 네, 그 근육을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승모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승모근은 보시면 목 전체와 등 전체를 커버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 승모근이라는 녀석이 어깨를 자, 승모근이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아까 머리가 몇 파운드라고 그랬죠? 10파운드. 10파운드짜리 머리가 앞에 있다가 쭉 나가면 이 근육은 10파운드짜리 머리를 이기기 위해서 요 근력도 10파운드가 되겠죠. 근데 10파운드 있던 이 근육이 10파운드의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근력이 20파운드 이상으로 걸리게 되니까 이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늘어나면서 굳어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근력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력이라는 건 모든 근육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은 근육들이 보이시죠? 모든 근육들은 근육들 자체에 근육의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근력이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근력의 힘이 오버로드가 되면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근육은 굳게 돼 있어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근육이 굳어서 일을 하죠. 마치 산에 안 가던 사람이 만약에 산을 다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오겠죠. 근데 다리가 아리백이고 굳고 평지에서 잘 걷던 사람도 평지에서 걸으려고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죠? 네. 무거운 걸 안 들던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걸 들면 팔 근육이나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아픈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위아래로 쭉 늘어나면서 이 근육들이 굳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깨를 올라타면서 같이 굳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 뒤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요게 내가 나 왜 자꾸 어깨가 이렇게 뭉치는지 모르겠어. 나 왜 이렇게 목이 아픈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컴퓨터를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에서 요 통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려고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목과 어깨에 통증을 가지고 있다. 또는 등이 뻐근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요런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나왔죠. 자, 머리가 앞으로 밀려서 요렇게 통증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나한테서 왜 이런 통증이 있는지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통증에서 벗어날까요? 지금 벌써 몇 분은 어깨를 펴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자세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자세 해보시니까 어때요? 어색하죠? 네. 네, 오래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자세를 할 때 우리가 커플링 모션이라 그래서 요 자세가 되면서 우리한테 오는 자세가 또 있어요. 자, 어깨가 말리는 현상을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될 때 팔도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요. 자, 보시면 어깨가 말리면 팔도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요. 그런가요? 한번 해보실게요. 네, 돌아요. 어깨가 말리는 거 보이시죠? 어깨가 말리면 팔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어깨가 돌고 팔이 돌면 견갑골, 우리가 스캐뷸라라는 날개뼈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걸 보실 거예요. 말리는 걸 보실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요게 말리면 요 가운데에서 근육도 같이 밀려 나가요. 바깥으로. 요걸 우리가 이제 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을 때 몸이 찌뿌둥한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녀석이에요. 자, 요쯤 되면은 왜 우리가 오십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지도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제가 요 커서 보이시나요? 네. 이 스캐뷸라라는 요 날개뼈 바로 위에 보면 요 작은 근육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 근육이 팔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어깨 위에 여기에서 덮고 있어요. 요 정도에서. 그러면 자, 처음에는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굳어요. 라운드 숄더를 오래 하고 있으면 요 근육이 굳어요. 그러면 요 근육 자체가 뻐근해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깨를 피려고 하고 하죠. 그리고도 내 몸이 힘들다, 어깨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스캐플라가 아니라 요 승모근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통증을 못 느끼지만 그 안에 소원근이라는 요 작은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요. 여기서 통증도 못 느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팔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팔이 무거워. 팔이 무겁고 팔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이 앞에 근육이 아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오십견이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회전근개염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회전근개염이라는 게 맞고요. 회전근개염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깨에다가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석회라고 그래서 석회를 깨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모든 원인은 이 뒤에 있는 이 근육들이 굳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서 근육들이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 작은 근육 가지고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이 근육이 손상을 입으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줌으로써 앞에서 근육이 더 힘을 받지 않으면 이 통증이 사라진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 팔 앞쪽에서 이렇게 만져보셨는데 여기서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닐지라도 나중에 내가 이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몸들이 대부분 이래요. 요즘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들을 많이 보시면서 이런 자세를 갖고 계시는데, 이런 자세를 갖고 계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오는 이상은, 자,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픈 건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뒷골, 여기를 후두골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자, 뒤통수에서 이렇게 만지셔갖고 머리에서 뼈 볼록 튀어나온 데서 쏙 들어가는 부위를 만졌는데 아프다, 또는 여기가 말캉거린다, 그런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눈이 침침하다거나 아니면 불면증 또는 편두통, 손발이 붓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피곤하거나, 불면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요 후두골이 부어 있는 분들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골격에 대해서 그 골격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목의 각도가 꺾이면서 여기가 눌리겠죠, 그죠? 1번 경추와 후두골이 붙으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척추뼈를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자, 그러면 요 현상이 생기면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요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편두통이 심하면 편두통이 심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시죠? 약 먹어. 그죠, 약 먹죠. 약 먹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하시는 게 없어요. 병원 가도 약밖에 안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후두골 여기가 부었다, 만약에 나한테 편두통이 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실 때는 후두골 부위에다가 얼음팩을 좀 대보실게요. 얼음팩을 바로 대면 차가우니까 얼음팩에다 수건을 하나 싸서 대고 계시면, 그리고 필요하면 만약에 얼음팩을 그 수건에다 싸갖고 베고 주무셔요. 그냥 베개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눈이 침침하다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있다거나 편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보실 거예요. 머리가 무거울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물론 이거는 건망증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 머릿속이 좀 흐리멍텅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목에서 오는 통증이에요. 당연하겠죠. 머리가 아까 전에 몇 파운드라고요? 10파운드. 10파운드가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에서 무게가 걸려요. 지금 요 부위가, 머리는 10파운드인데 20파운드 이상의 무게를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척추에 압력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근육이 굳으니까. 그러면 압력이 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걸릴까요?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목 디스크가 오는 겁니다. 예, 목 디스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오시는 분들, 난 목 디스크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 치고 머리가 이렇게 바로 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없고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대부분 나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오는 통증은 어디냐면 물론 등에서 오는 통증이겠죠. 등에 있는 통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형근이라는 쪽에서 근육들이 굳으면서 오는 통증들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해, 아니면 일하고 났더니 등이 뻐근해 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여기에서 통증이 있는 거라고, 능형근 때문에 이런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척추가 틀어진 거라면 그 척추는 교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이제 로우백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굳으면 저 밑에 허리까지, 왜냐하면 일자로 될 거니까, 그래서 통증이 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견 증상이 오겠죠. 그죠? 그리고 소화불량도 와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몸이 굽어지면 이 립케이지가 위를 압력을 주겠죠.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소화가 안 돼. 나 소화가 안 돼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립케이지로 위를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통증이 오게 되냐면 지금 제 커서 보이시죠? 네. 목에 있는 요 근육을 우리가 흉쇄 유돌근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별명이 스트레스 근육이에요.
목이 앞으로 나갈 때 얘가 일자로 되면서 더 짧아지면 고개를 앞으로 더 잡아당겨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머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올라오죠. 긴장하게 될 때. 그러면 요 근육의 끝이 어디냐면 악관절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에요. 악관절은 어디냐면 턱 바로 뒤에 있는, 원래 악관절은 요 턱이 여기 악관절이고 악관절 바로 뒤에 여기에서 근육들이 빳빳하게 굳어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하셔가지고 턱 뒤에다 이렇게 선을 넣고 이렇게 만졌는데 아프다. 아, 그러면 그 부위가 굳어 있을 때 악관절 쪽에 통증이 오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신다는 분, 또는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이 있다는 분, 아니면 얼굴이 내가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얼굴이 자꾸 틀어지고 있더라,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모든 것들이 이 힘,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해 보이지만 지금 B 같은 자세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걸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어깨를 들어.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깨를 최대한 있는 상태에서 저를 보세요. 지금 화면만 보이시죠? 제가 좀 이따가 요거는 자세 펴는 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깨를 뒤로, 그리고 머리를 뒤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기 턱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턱을 당기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턱을 당기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턱을 당기면서 펴주시는 거예요. 이 자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보셨던 분이죠. 자, 요거 한번 이해해 보실게요. 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요거 자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밀어 보세요. 그러면 어깨도 같이 나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어깨가 나가면 등이 굽어요. 네. 느껴지시죠? 등이 굽으면 허리가 밀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뒤로 밀리는 거. 네. 허리가 밀리면 힙이 떨어져요. 골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자허리 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고요. 굽은 등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역학적으로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가면 어깨가 이렇게 말리고 등이 굽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꼭 기계처럼, 기계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들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은 이런 식으로 몸이 앞으로 밀려 나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른 자세의 비밀 L5 이렇게 써놨죠. 그죠? L5라는 거는 럼버라고 그래서 요추를 뜻하는 말이고요. 5번 요추. 우리 디스크는 몇 번에서 터져요? 4번, 5번에서 디스크 터지죠. 그죠? 예, 디스크가 터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모든 포인트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다시 머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머리를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보실게요. 턱을 당겨서 넣으시는 겁니다. 제가 다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턱을 당기고 계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턱 당겨 넣고 계시죠? 화면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좋습니다. 자, 당겨 넣다 보면 어깨가 같이 뒤로 밀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셔요. 턱을 집어넣고 어깨를 펴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잘 안 돼.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다 생각하시는 건 왜 그러냐면 허리를 넣어주지 않아요. 허리를 넣으라고 그랬더니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흉곽을 들고 계셔요. 립케이지를 이렇게 가슴을 들고 계셔요. 그죠? 제 얘기가 맞나요? 네. 네. 자, 흉곽을 들어주시는 게 다가 아니고 다시 골반을 들어 올려주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골반을 어떻게 들어 올리나요? 골반을 들어 올린다는 말은 지금 앉은 자세에서 힙을 당겨 올려 보세요. 위로.
힙을 들어보세요. 허리를 피면서 이렇게 그렇죠. 허리를 그냥 단순하게 허리를 핀다 그러면 가슴만 들 테니까 골반을 들면서 허리를 펴주세요. 골반을 앞쪽으로 드나요? 아, 그 당연하죠. 뒤로 들면 이상하죠. 이거 운동만큼 쉽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아, 요거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 끝까지 다 듣고 나시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번도 평생 안 해본 자세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해보시면 이게 훨씬 편한 자세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미 시원해요. 어떤 분이신가요? 이미 벌써 시원하시다는 분. 저요. 자, 이걸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무게 중심을 뒤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와 계시는데 몸을 뒤로 젖히면서 자, 턱을 집어넣으면서 골반을 당겨 올리면서 이 모든 몸의 무게 중심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꼬리뼈 있는 데 쪽으로 머리에 몸의 무게 중심이 다 실린다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시원해요. 네, 몸이 어때요? 훨씬 좀 편안해지는 거 좀 느끼시나요? 느끼시는 분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고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은 좀 힘드신 거고. 자, 요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칭하는 효과랑 비슷한가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트레칭하는 거랑 똑같은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뒤에 네. 허리뼈 있는 데가 좀 땡기면서 자, 맞습니다. 그 요추 5번은 어디냐면요. 내 골반 바로 위에예요. 네, 내 거기가. 골반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만져보시면 내 골반 바로 위에 있는 데서 힘이 딱 들어오면서 근육이 빳빳해진다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자세예요. 그게 아니라 쭉 더 올라갔더니 갈비뼈 밑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를. 이해되시나요? 네. 예. 자,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자세를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지만 여러 자세들이 있어요. 자, 이 보면 스웨백이라는 요 자세를 한번 보시면 뭐가 잘못됐죠? 무게 중심이 뒤로 갔죠. 네. 사람의 무게 중심이 뒤로 갔어요. 여기에 화살표는 힙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몸이 뒤로 젖혀진 거예요. 이 사람은 앞에서 잡아주는 이 근력이 없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졌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상태가 아니라 어깨가 더 뒤로 젖혀져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람 보셨나요?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서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이 몸을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스웨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럼벌로더시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세예요. 사실은 L5, 5번 요추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아마 이 자세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맞죠? 그죠? 근데 요게 이 사람이 잘못된 건 뭐냐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러니까 상체의 무게중심이 허리에 실려야 되는데 허리에 실리지를 못하고 요추는 집어넣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간 거죠.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전방경사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궁뎅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자세를 하고 계신 분들은 몸을 조금만 더 뒤로 이렇게 젖혀주시면 어깨가 아까 전에는 어깨를 이렇게 들고 계셔야 됐다면 어깨를 좀 펴고 계시는 자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thoracic kyphosis 이런 분들은 많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깨가 말리는 이게 라운드 숄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터럴넥 또는 forehead posture라고 해서 일자목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런 자세에 있는 분들이 모든 통증들을 호소해요. 자, 요거 손 한번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바르게 서 있는 good posture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손은 어떻게 되냐면 엄지손가락이 앞을 보고 있어요.
앞을 보고 저희 쪽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앞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thoracic kyphosis라는 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손등이 앞을 보고 있어요. 그죠? 내가 라운드 숄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차렷 타고 섰을 때 내 손등이 얼마만큼 앞에서 보이느냐가 내 어깨가 얼마큼 굽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을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서 펴주시면 어깨를 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어깨를 펴는 방법 직접 제가 자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forehead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북목 일자목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컴퓨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게임 많이 하시고 또는 뭐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머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 올려주시고 뒤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넘버 5에서 거의 커브가 그려질 수 있도록 거기에 무게를 실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요게 지금 사람의 무게라고 하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굿 포스처에서. 네. 이 무게가 어디에 지금 떨어지나요? 발에. 그쵸. 발에 떨어져야죠, 당연히. 발 뒤꿈치에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가 대부분 서 계실 때 발에 어디에 무게가 실리냐면 발가락 쪽에 아니면 발 앞쪽에 무게가 실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서 있을 때 발에서 발가락 쪽이나 발 앞쪽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그러면 내 몸이 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 무게가 실려야 되냐면 발 뒤꿈치에 무게가 실려주도록 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야기해 보실게요. 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원장님 저기 두 번째 그 럼버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 제니요. 근데 저 자세를 하는 경우는 어떤 자세가 저런 체형이 나오나요? 어떤 지금 두 번째 두 럼버 번째, 로드힐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이런 번째. 자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이 아, 자세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갖고 뭘 하시는 잘 보세요. 뭐 하고 계시냐면 이분이 가슴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은 들고 있고 요추를 들고 있는데 무게 중심이 뒤로 실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계셨냐면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세라든가 애티튜드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세가 똑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요거 공유를 끄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끄는 거죠? 위에 상단에 빨간색 정지 버튼이. 이제 제가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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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분은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 스스로가 굉장히 바른 자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께 제가 허리가 일자허리세요라고 설명드렸더니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납득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세를 먼저 아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뭐였냐면 문제가 가슴을 들고선 똑바르게 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힙은 뒤로 빠져 있죠. 그죠? 무게중심이 뒤로 실린다거나 요추 5번에 가서 무게가 실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추체를 갖고 왔는데 요걸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실게요. 자, 여기 일단
척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가 횡돌기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횡돌기라는 건데, 요 횡돌기들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그렇죠.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죠.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요 짧은 데가 여기가 립케이지가 끝나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립케이지가 붙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여기까지가 흉곽, 그러니까 흉추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길게 나온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요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가 뭐예요? 요추 1번 L1. 그죠? 네. 자, 그러면 L1에서 한번 꺾어 볼게요. 옆에서 보실게요. L1을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요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슴을 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요추의 모양은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이렇게 밀리겠죠. 자, 여기서 각도가 한번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여기가 들어가면 허리는 일자 허리가 돼요. 음,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가 L1이 들어가면서 뒤로 빠지면 요추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덜그럭덜그럭 거리죠?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L4, L5가 디스크가 터지는 원인이 이거예요. 음, 음, 음.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만 충격이라든가 근육의 텐션 때문에 여기서 디스크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딜 각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냐면, 자, 요거 가슴 드는 거 하지 마시고 여기 럼버, 아니 저기 펠비스, 그러니까 골반을 뒤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골반을 이렇게 들어주시라 그랬더니 이걸 들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게 중심을 허리에다가 실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한 꺾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요추 한번 보실게요. 일부러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요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네. 저 보시면 죄송한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잘 헷갈려요. 여기가 앞입니다. 네네. 네, 요렇게 뒤에 뼈가 가시처럼 돼 있는 여기가 등이에요. 골반 보이시죠? 여기가 엉치뼈. 제가 좀 뒤로 가야 되나요? 자, 여기가 마이크가 짧아서. 자, 여기가 엉치뼈, 여기가 장골, 여기가 좌골이라고 부르는 부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이해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엉치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앉아서 미팅하시고 힘들어 하실 때 허리 통증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요거 말고 지금 L5, L4 여기 요 부위들이 지금 통증이 오는 원인들을 설명드리는 건데, 요 골반이 요렇게 올라가야, 보시면 지금 요추가 따다다닥 붙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요렇게 붙어주면 허리를 만졌을 때 허리에서 근육들이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 느낌을 받으셔야 거기에 무게가 실리고, 그러셔야 어깨와 등과 목이 다 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어깨를 펴실 땐, 자,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깨를 펴시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팔을 이렇게 뒤로 해서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어깨 펴는 운동하고 있어 하면서 팔을 뒤로 이렇게 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깨를 말게 만드는 운동이에요. 어깨를 마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실 때 손날이 앞을 보일 때까지 이렇게 돌려주셔야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지금 다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요렇게 하셔갖고 손목만 다시 원위치. 그리고 손이 가슴 밑에 이렇게 두 손을 잡으시던가 아니면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어깨가 펴질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턱을 안으로 조금 더 밀어 넣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냥 밀어 넣으면 힘들겠죠. 자, 요추 5번 당겨 올리세요. 요추 5번 당겨 올리시면서 턱을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실 거예요. 제 얘기가 맞나요? 네. 네.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당겨서 올려준다는 게 아까도 해주셨지만 앞으로 하는 거죠. 당겨서 올린다는 게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요. 턱? 턱을 아, 당겨 턱 올리는 말고요. 요추 아까 요추 그렇죠. 요추는 앞쪽 방향으로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배꼽을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듯이. 그렇죠. 배에다 힘을 살짝 주면 살짝 배에다 힘을 주시면 끌어올리는데 아이고, 도움이 어려. 될 거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자세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면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어요. 시원한 분들도 있고.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시원한 분이든 아니면 이거를 갑자기 했더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든 하시고 나서 허리 이 부위에다가 얼음팩을 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세를 안 하시다가 하시면 여기에 인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얼음팩을 대주시면 얼음팩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면 여기를 꽉 잡아줄 거예요. 인대를 얼려주는 게 아니라 수축시켜 주면서 여기에 자리 잡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면은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하시면서 얼음팩 대주고 하시면서 얼음팩 대주셔갖고 허리의 모양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야,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여기에 근육이 생겨요. 이상하다.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엉덩이가 처져. 얘가 떨어지면 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요. 얘가 올라오면 여기에 근육들이 여기에 잡게 돼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 아마 제가 지금 이 이야기 드리면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 엉덩이만 보고 다니실지도 모르는데, 보시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힙을 이렇게 보시면 허리가 볼록하게 들어가신 분들, 허리가 쏙 들어가신 분들은 엉덩이에 근육이 조금 붙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허리가 일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힙이 처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앉아 있을 때 지금 이 설명을 드렸는데, 서 계시면 발 모양을 잘 들어보세요. 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서 있을 때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네, 저는 화면만 보시고요. 자, 발 모양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발 모양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 보실게요. 다 모으셨나요? 네. 발 모양을 모으신 다음에 몸을 뒤로 이렇게 젖혀 보실게요. 이미 시원해. 발 모양을 앞에 코를 붙이고 몸을 뒤로 젖혔을 때 허리에서 꺾이는 부위가 L5, 5번 요추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5번 요추를 넣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 모양을 살짝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몸을 뒤로 젖혔다가 발 모양만 다시 원위치 시켜 놓으시면, 그러면 허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아까 어깨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발 모양 자 이렇게 했죠. 그다음 팔을 어떻게 바깥으로. 근데 요것도 팁이에요. 잘 보세요. 어깨가 뒤로 빠지면 어깨는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뒤로 간 상태가 아니라 앞에서 돌려주셔야 돼요. 마치 우리 오페라 같은 거 보면 테너 가수들이 어떻게 노래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피죠. 그것처럼 지금 진정숙님 보시면 팔이 너무 뒤로 가 있어요. 손이 더 뒤로 가 있어요. 앞쪽으로 오세요. 더 팔을 앞쪽으로 해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팔을 더 돌려보세요. 바깥으로. 아니, 팔을 안쪽으로 하시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팔꿈치를 접어보세요. 그 상태로 그대로 팔꿈치만 접으세요. 네, 그 다음에 손목 다시 돌리세요. 손목만 원위치.
그 다음에 가슴 밑으로 손 이렇게 얹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자, 요렇게 하시면 어깨가 지금 뒤로 가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대부분? 난 이렇게 했는데도 어깨가 안 펴진다. 난 이렇게 했는데도 어깨가 안 펴지신다는 분 있으세요? 뮤트 좀 꺼보세요. 반응이 없으니까. 뮤트를 끄는 게 아니구나.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를 확실하게 몰라서.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자, 요 자세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펴고 턱을 이렇게 집어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어깨가 뭉쳐서 힘드시죠? 그죠? 네. 요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면 어깨는 바로 풀려요. 음. 얼마나 기다리시면 되냐면 1분만 기다리면 어깨가 풀려요. 내가 만약에 어깨가 늘 뭉치고 힘들어, 아 어깨가 너무 뭉쳐서 내가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은 팔을 바깥으로 돌리고 턱을 안으로 집어넣고 L5를 넣어주시면 어깨가 5분, 최대 5분 안에 어깨가 다 풀려요. 그러면 내가 어깨를 말면 어떻게 될까요? 풀렸던 어깨가 바로 다시 뭉치겠죠. 그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머리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승모근이 굳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마사지 받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죠? 네. 받고 나서 아 시원해 하고 나오셔갖고 아 여기 마사지 참 잘해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도루 굳는 거예요. 시원한 거를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받고 나서 시원한 건 그때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자세에서 근본적인 어떤 스트럭처가 바뀌지 않으면 근육들은 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깨도 등도 목도 또 허리도 다 통증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저 질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테니스 엘보 페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꽤 오래됐는데 그게 너무 네네. 아파갖고 근데 그러면서도 팔은 계속 썼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페인을 못 느끼는데 네. 뭔가를 들을 때는 거기서 샵페인이 갑자기 원 세컨에 갑자기 저한테 팔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왼쪽 팔 여기요. 네, 팔 어디가 아프셔요? 여기가 여기라고 짚는 부위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여기 아, 거기 그 부위를 어떻게 하실 때 아파요? 뭐 물건을 들을 때 그거는 근육의 문제예요. 그쪽 부위의 근육들을 한번 만져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보실게요. 아니, 지금 카메라를 조금 낮춰가지고요. 저한테 그 엘보를 좀 보여주실게요. 자, 아프신 부위 한번 짚어보세요. 여기요. 거기. 네. 테니스 엘보라는 건 손목을 이렇게 돌릴 때 통증이 있는 거예요. 테니스 엘보라는 건 여기 조인트가 문제가 생긴 거는 팔을 이렇게 돌릴 때 우리 테니스 할 때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칠 때 여기에 통증이 온다 그래서 이걸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고 골프 엘보는 반대예요. 이렇게 치기 때문에 팔을 바깥으로 돌릴 때 통증이 있으면 이건 골프 엘보. 이렇게 하면 테니스 엘보. 자, 지금 테니스 엘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요 팔을 이렇게 돌려보실게요. 자, 아니요, 자, 요렇게 팔 요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통증이요? 없어요. 그러면 테니스 엘보는 아니고 근육 문제예요. 그 주변에 근육들을 좀 잘 풀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겠어요? 통증 있는 부위를요? 여기요. 만지면 아프신가요? 아니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뭘 들을 때 이렇게 아파요. 막 샤페인이 착 하고 와요. 샤펜이 오신다는 거는 그 근육들이 계속 긴장해 있거든요. 한번 주변의 근육들 만져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만져보시다 보면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근육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지금 아프신 부위는 요 위에일 것 같아요. 여기요?
고민을 위에를 이렇게 눌러 보세요. 거기 청김 선생님 카메라가 위쪽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 것 팔을 카메라를 조금 내려 주셔갖고 좀 팔을 내리셔야 좀 자세하게 보여주시면. 근데 그 위에는 안 아파요, 눌러도. 근데 그 꺾어진 부분 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는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골프 엘보네요. 근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골프 엘보도 바깥으로 이렇게 팔을 돌리셨을 때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작에서 그러면 문제가 페인이 와요. 지금 바깥으로 하니까 여기가 페인이 오네. 그래요? 여기가. 그러면 골프 엘보예요. 그거는 저기 카이로프락터한테 직접 뼈를 교정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읍스. 근육이 아니라면. 만약에 근육이라면은 직접 만져보셔갖고 통증이 있는 부위들은 금방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근육은 아니라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을 바깥으로 돌렸을 때 페인이 오면 예, 그건 골프 여기가 엘보니까. 와요. 예. 여기가 오네, 여기가. 예. 근데 지금 여기가 오네. 그 부위를 손으로 한번 꾹 눌러보셨는데 통증이 없다. 눌렀을 땐. 눌렀을 때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골프 엘보 맞아요. 그러면 가서 카이로프락터한테 직접 팔을 교정을 받으셔야 돼. 근데 그거 교정 한 번 받으면 괜찮아지셔요. 오케이. 예. 네, 땡큐. 질문 있으신가요? 저요. 네. 네. 저희 딸이 지금 한 25살인데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손목을 자꾸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아프다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양쪽 손목에 지금 카풀 터널이 있어서 늘 시큰거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운동 같은 건 없을까요? 손목 이렇게 하시고요. 아니, 아픈 손, 이렇게. 아픈 손. 아픈 손, 예. 네, 아픈 손. 그 다음에 손에 보면 여기 있죠. 요 근육이 있는 거.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거머 잡으셔요. 네, 아니죠. 제가 지금 하는 거하고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게. 엄지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예. 하신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돌리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팔은 가만히 있고 네. 손을 돌리시라고. 예. 그렇게 하셨을 때 시원하신가요? 예,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일단은 아까 전에 네. 이제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라면 지금 네. 그렇게 잡으시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지금 그 자리에 누구 다른 분이 한 분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다른 분이 없으시면 네.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잡으시고 손을 이렇게 잡으셔서 양쪽 요걸 가운데로 놓고 손을 이렇게 맞잡으셔갖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손목과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손목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그 뼈가 두 개예요. 우리 저 닭 날개를 먹다 보면 닭 날개에 뼈가 두 개 있죠, 그죠? 네. 네, 여기도 닭 날개처럼 이렇게 뼈가 두 개예요. 요 뼈가 두 개가 이렇게 트위스트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많이 쓰고 그러면 요게 트위스트가 되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생겨요. 요 가운데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트위스트가 될 때 요 가운데서 신경을 눌러요. 요게 터널 증후군이에요. 네네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에 신경이 눌리고 있으니까 요 가운데에서 살을 파내요. 수술을 해서 살을 파서 네. 신경이 조금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요 터널 증후군 수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 수술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요렇게 틀어진 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바로 놓으라고. 그래서 따님이 자꾸 팔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얘가 요골과 척골이 이렇게 돌아갈 때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습관인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통증이 없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시되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잡으셔갖고 이렇게 틀어주실 때 요거 시원해라고 하시는 그 부위로 꼭꼭 짜주듯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통증은 사라질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 방법인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미국은 그렇게 수술을 자주 시키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껐떡하면 수술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터널 증후군이 생기시는 분들을 살을 파내 갖고서 이렇게 하신다는 좀 쉽게 납득이 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팔목을 이렇게 짜주듯이 자꾸 돌려줘라.
그러니까 서로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주면 바로 그렇죠, 잡힌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손과 손목을 반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어느 예. 방향으로 가면 아프다고 그럴 거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시원하다고 할 거고. 근데 시원한 방향으로 가면 그렇죠. 된다는 시원하다고 말씀. 하는 쪽은 신경을 놔주는 거니까 아, 시원하다는 네. 쪽에서 눌고선 계속 꾹꾹꾹꾹 눌러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한번 네. 해보시고 나중에 안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중에 보시면 거기 원격 진료를 하는 거 있거든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직접 따님하고 보고 팔을 네네네. 어떻게 하시라고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컨펌하는 차원에서 여쭙는 건데요. 턱을 당기고 배꼽을 약간 올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앞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엉덩이도 앞으로 살짝 해서 중심을 엉덩이가 아니라 L5, 요추 5번. 요추 5번을 앞쪽으로 하고요. 그러면 힙이 뒤에서 살짝 들릴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우리 의자 같은 거 보면 커브가 있죠. 의자가. 그죠? 의자 이렇게 네. 커브가 있는데 여러분 의자에 앉으실 때 어떻게 앉으세요? 의자의 한 중간쯤에 엉덩이를 걸치고 뒤에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의자의 끝까지 엉덩이를 집어넣어서 한번 앉아보실래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딱딱한 그런 나무 의자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엉덩이를 최대한 끝까지 넣어서 한번 앉아보셔요. 그러면 지금 요추가 이렇게 들리는 커브가 그려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예. 요추에 우리가 보통 의자들 중에 의자가 그냥 일자와 의자가 아니라 의자가 이렇게 커브가 그려져 있는 의자라면 엉덩이를 끝까지 넣어주시면 요추 5번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의자 자체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의자들이고 그렇고요. 요즘 사무실 의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자, 또 질문 있으세요? 내가 아픈 부위가 있다. 제가 알기로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허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 그럼 다 된 건가요? 다리 근육이 빠지는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다리 근육이 빠지는 거는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은요. 몸에서 영양분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만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근데 이 섭취되는 양이 부족해지면 단백질이든 뭐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부족해지면 내 몸에서 영양분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다리에 있는 근육에서 단백질을 뽑아서 내 몸에서 그 단백질을 소화시켜요. 그래서 다리에 근육들이 마르기 시작해요. 어머님들 대부분 연세가 많아지시면 다리가 마르는 거 느껴지시죠?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들도 다리가 마르는데 대부분 연세가 들으시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단백질 섭취가 소홀해지고 단백질 섭취가 소홀해지면은 다리 쪽에서 근육에서 단백질들을 자꾸 빼요. 팔다리 쪽에서. 그래서 팔다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아지고 배는 볼록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관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영양분을 뽑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팔꿈치가 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손목이 쉬고.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근육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션이라는 표현이 뭐 거창하지만 사실은 내가 평소에 들던 물건을 들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손목이 시큰거려. 내가 늘 다니던 거리인데 그 다리 거기 갔다 왔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내가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 그 평소에 다니던 거리를 다녀도 다리에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근육이 뭉쳤으니까 아이고 다리 힘들다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근육을 자꾸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하셔야 그 다음번에 또 걸어갔다 오셨을 때 근육이 조금이라도 붙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근육이 뭉친 상태를 그냥 놔둬버리면 근육이 거기에 더 근육이 생성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고
거기서 이제 근육이 빠진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되죠. 실제로 근육이 빠진 상태로 몇 년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실제로 풀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만약에 안 하던 운동을 하셨다거나 좀 오래 걸으셨다거나 했을 때 이제 다리에 근육들이 뭉치거나 아픈데 그걸 그냥 놔두셔갖고 나중에 못 걷게 되고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꼭 풀어주셔야 되고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풀어주는 거예요. 혹시 이제 헬스 같은 데 가시면, 짐 같은 데 가시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막 근력 운동하는 데 가 있고, 어머님들은 어디 가 있어요? 대부분. 러닝머신. 예? 러닝머신이 아니라 러닝머신. 더더더더 하는데 벨트 같은 거를 몸 풀어주는 데 가 계시죠. 그죠? 아, 왜냐면 거기 가 있는 게 제일 시원해.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풀어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더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쯤 되시면 나이가 뭐 물론 나이에는 어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연세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근력을 생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다른 운동을 해주셔갖고 근력을 키워주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시는 게 근육을 지켜주시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좀 무릎이 좀 아파서요. 걷기가 네. 이제 밖에 나가서 매일 걷는 게 힘든데 집에서 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네. 무릎에 무리가 가나요? 자전거가 무리가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무릎 어디가 아프신지 혹시 카메라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릎 튀어나온 거 말고 안쪽으로 옆쪽이요. 옆쪽. 무릎 왼발의 무릎의 안쪽에 옆쪽. 제 다리를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 다리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여기 무릎? 내가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해갖고 하나 더 나한테 링크 하나만 다시 보내줘 볼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331. 예. 331. 나한테 링크를 그냥 보내주세요. 저기 카톡으로. 제가 위에는 이렇게 입었는데 밑에는 반바지니까 이해하세요. 여기 새벽 4시라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 V하고 요거는 좀 따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하나 더 창 열어놨는데 보이시나요?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대부분의 그 통증들을 어디서 호소하시냐면 말이 안 들려요. 너무 멀어서. 이쪽 뮤트를 하시고 저쪽을 카메라 켜시면 어떨까요? 저기 음성을. 카메라 음성을 켜고 카메라가 아니라요. 오디오를 저쪽을 켜시고 마이크를 이쪽은 뮤트를 하고요. 반대편 거가 안 들려요. 전화기 있는 걸 뮤트를 푸시고 컴퓨터를 뮤트를 할게요. 지금 둘 다 뮤트 되신 상태인데요. 예. 네. 자, 됐나요? 네. 자, 보시면 근데 이쪽 화면 안 보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뭐가 가려져? 손가락으로 가려 주신 것 같아요. 그 카메라가. 손가락은 가리는 게 아니라 그림자 때문에. 그림자. 안쪽 무릎이 아픈데요, 누르니까? 거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아닌데. 어떻게 보여드려요? 잘 보여드리나? 자, 무릎 보이시나요? 네. 무릎의 요 부위가 아프신가요? 그 밑에 옆쪽. 여기. 아니 더 옆쪽으로. 아니 밑으로 내려가요? 아니 위에. 여기요? 거기서 더 옆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래요. 안쪽. 네, 거기 그쯤에. 네. 여기 아프시다고요? 네네네. 어머니 혹시 저기 죄송합니다. 이쪽 뮤트를 켜시고 이쪽으로. 예. 지금 이제 이 상태가 그 다리가 약간 오다리처럼 벌어지셨나요? 쫙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자전거 타는 게 무리일까요? 좀 걷진 못해도 운동을 하고 싶으면. 이쪽 카메라 켜셔야 돼요, 선생님. 원장님 여기 카메라가 아니라 오디오 마이크. 예. 예. 어머님이 지금 일단은 그거는 다리가 무릎이 네. 그 바깥 안쪽으로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꺾이면 이게 네.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벌어지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책상 다리 한번 해보세요. 책상 다리 할 때 고기가 아파요. 책상 다리 할 때 아프시죠, 그죠? 예. 거기를 꼭꼭 눌러주세요. 무릎 네. 있는 부위를 네. 누르면 아프기만 해요. 좀 시원하면서 아파요. 그냥 아무래도 제가 주물게 되니까. 네? 뭐라고요? 자꾸 아프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눌러보고 주무르고 그러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 손 바닥으로 무릎 바닥으로. 부위를 꾹꾹 네. 눌러보세요. 그냥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면 아파요? 시원해요? 그냥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아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는 좀 아픈데 네. 손가락으로 하면 아까처럼. 시원한 느낌 들어요? 네. 시원한 느낌 들어요? 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눌러주셔요. 네. 눌러줘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요거는 따로 저하고 영상통화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저 제스강님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그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저기 직접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어머님의 무릎 상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해보시고 상태 어떤지에 보고 따라서 한번 연락 주셔서 한번 볼게요. 자전거 타기가 무리일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자전거 타기가 무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금 관절에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자전거를 타주시거나 하시는 건 무리가 돼요. 예.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요? 네, 샌디 씨.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밖에 못 나가서 집에서 이제 저기 비디오 틀어놓고 운동을 좀 하는데 다리 이렇게 운동할 때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다리 들면 꼭 이렇게 소리가 나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요? 아니 무릎이 아니고 히프 쪽에서 나는지 하여튼 그렇게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운동 아프지는 않는데 이렇게 소리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건 왜 그래요? 소리가 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골반 쪽에서 나는 소리라면은 천장 관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골반이 전체가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골반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금이 가져 있죠. 이렇게. 실제로 요 골반은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걸을 때. 이게 안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걷냐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걷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위들이 삐걱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자꾸 움직여 주셔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제 계속 앉아 계시는 앉아서 이제 미팅 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대부분 엉덩이 쪽이 많이 굳어 있으셔요. 그래서 요 엉덩이 굳는 부분들을 좀
풀어주셔야 허리의 통증들도 좀 많이 사라지고 그럴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저 허리 통증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 한 2시간 이상 앉으면요. 허벅지하고 그 골반 이렇게 연결되는 데부터 밑으로 이렇게 좀 아픈데 그걸 좌골통이라 하나요? 앉으면 아픈 거예요. 서서 다니면 괜찮고 오래 앉으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듣다가 그 뮤트가 되는 바람에 안 들렸어요. 지금 저분 오디오 상태가 지금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 지나가지 말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2시간 이상을 앉아 있으면 좌골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영어로 하면 사야티카인데 그게 네, 사야티카. 맞는 거예요, 좌골통이? 2시간 앉아 있다고 그러면 다 서서 좌골신경통인 건 액티브하게 아니에요. 하면 되니까 어머니. 됐습니다. 예, 전에는 안 왔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자, 제가 관절염이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사이카티카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자, 보세요.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면 어떠냐면 한국에서는 좌골신경통이 다 디스크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디스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좌골신경통이라는 거는 좌골은 요게 좌골이에요. 요게 좌골이고요. 골반이 뒤로 이렇게 빠질 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의 특징은 엉덩이 중앙부터 통증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요. 좌골신경통은 양쪽 엉덩이가 다 아픈 게 아니고 특정 부위 한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에서 통증이 심하고요. 그 통증이 다리로 내려가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요. 좌골신경통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뻐근해서 다리가 땡겨온다. 예. 그러면 좌골신경통이 맞아요. 그럴 그래요. 때는 엉덩이 정중앙 우리가 거의 포켓선 정도 있는 정도쯤에서 꾹 눌러보셨을 때 딱딱한 게 만져지거나 만져지진 않는데도 누를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그러시면 그럼 좌골신경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 다른 분들이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누군가가 집에 계시거나 누군가를 친구분을 초대를 하셔서라도 팔꿈치로 그 엉덩이 부위를 콱 누르면은 기절해요. 그러니까 슥 누르듯이 통증들이 좀 녹듯이 근육들이 이렇게 녹는 느낌을 들으시면서 느껴가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러면 통증들이 훨씬 완화가 될 거예요. 다리가 당기는 부위도 다리를 이렇게 다리 중앙쯤을 만져보시면 다리 중앙 쪽에 이렇게 근육이 서 있는 게 있어요. 그 서 있는 근육들을 꼭 눌러주시고 나면 통증들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저기 제스강님이 그랬나? 그래요. 제리추님이 그랬나? 누구 하나가 그런 통증이 있어 제가 남편분한테 풀어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1시간 또 15분 정도 넘었으니까 혹시 안 들려요? 잠깐만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1시간 반, 15분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웹사이트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줌으로 통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하세요. 하나 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 있으니까 그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거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여 있다가 오래 이런 작업을 뭔가 일을 하시거나 정원을 가꾼다거나 일을 하시다 보면 허리에서 대부분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쪽 부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아니라 이 뒤에 이렇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엉치가 아프다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상도 분들은 우리하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런 분 한번 있으시면 경험 있으시면 손 들어 보셔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엉덩이의 위쪽 엉덩이 위쪽입니다. 요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근데 마사지를 그냥 마사지 하시는 게 아니고
손 끝으로 꾹 눌러주셔요. 아프신가요?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요. 아마 어머님들은 대부분 아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마사지를 가면 여기를 어떻게 푸냐면은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마사지해요. 엉덩이를. 옆에, 엉덩이 옆쪽을. 아까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까 못 보신 분도 있는데 그 프랑스 여자분 교정할 때 제가 엉덩이의 그 옆부분을 이렇게 만져주는 게 있어요. 잘못 보시면 그냥 엉덩이 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건데 그 부위를 풀어주시면 그 통증이 사라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굽었을 때 아까 전에 목이 앞으로 나가면 어디에 무게가 실린다고요? 목 뒤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씀드렸죠? 몸 전체가 굽으면 어디에 무게가 실리냐면 엉덩이에 그 부위에 무게가 실려요. 그래서 그 부위가 굳으면 허리를 숙일 때마다 통증이 와. 허리만 조금 숙이고 조금 뭐 설거지 조금 이렇게 우리 저 싱크대가 낮으면 허리 아픈 사람들 있죠. 허리를 조금만 숙이고 뭐 좀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아우 허리 아파 이러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프신 거를 그냥 허리를 뒤로 피시면서 끝내지 마시고 주먹을 쥐셔가지고 요렇게 때려주시거나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좀 더 많은 이야기 좀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은 벌써 다 됐고요. 많이 지났으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른 시간까지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이라서 새벽 4시 넘게까지 해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